우리는 왜 아직 화성에 정착하지 못했을까요? 인류는 왜 태양계를 넘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밤하늘을 보며 한 번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광활한 우주를 향한 인류의 원대한 꿈은 늘 눈부신 기술 발전과 함께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장벽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우주 이미지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 바로 우주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주여행의 진짜 위험은 무엇이며 이 치명적인 존재가 인류의 우주 진출에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문제의 답을 찾아 미지의 영역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 지식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선 지구의 소중함과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주 방사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사선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고에너지의 입자 흐름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은하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은하 우주선, 줄여서 GCR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초신성 폭발 같은 우주적 재앙의 잔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죠. 수십억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이 입자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 입자, 즉 SEP입니다.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같은 태양 표면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곤 합니다. 이 태양 입자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 강도 또한 매우 다양해서 우주 탐사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우주 공간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구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에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유해한 우주 방사선을 대부분 튕겨내거나 방향을 바꿔버리죠. 마치 거대한 자석이 철가루를 밀어내는 것처럼 고에너지 입자들을 붙잡아두거나 멀리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두꺼운 대기권은 자기장을 통과한 남은 입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켜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천연 보호막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나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만 하더라도 아직 지구 자기장의 일부 보호를 받지만 달이나 화성으로 향하는 심우주 탐사는 이 천연 방패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맨몸으로 폭풍우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보호막 없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 방사선은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숨겨진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햇볕에 그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우주 방사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마치 작은 총알이 몸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세포의 핵을 관통하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가닥이 끊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DNA를 스스로 복구하려는 능력이 있지만 우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복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결국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돌연변이 세포는 암 발생률을 현저히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 방사선은 중추신경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또한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지며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 비행사들은 인류의 우주 개척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라는 치명적인 위협과 싸워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복구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비행을 꿈꿀 때 상상했던 영웅적인 모습 뒤에는 이런 숨겨진 고통과 희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의 숭고한 우주 개척 목표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라는 치명적인 위협과 맞서 싸우는 우주 비행사들의 숙명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그들의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복구되는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했던 영웅적인 우주 비행의 모습 뒤에는 이런 숨겨진 고통과 희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주 방사선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의 근본적인 구조를 뒤틀어버립니다. 마치 중요한 건축 도면이 훼손되어 건물이 엉뚱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손상된 DNA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 세포들은 결국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했던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구에 머무는 일반인들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 방사선은 우리 생각의 중추인데, 즉 중추신경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행사에게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는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고의 흐름이 방해받고 기억이 흐릿해진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마치 안개 낀 시야로 험난한 길을 가는 것처럼 명확한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행사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체 임무의 성공 여부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방사선은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여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눈은 우주 공간에서 조종과 관측 등 모든 시각적 정보 처리의 핵심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주선이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작은 질병도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처럼 우주 방사선은 우주 비행사들의 신체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복구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방사선 노출이 지속되면 이 복구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인류의 우주 개척이라는 원대한 꿈 뒤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고통과 희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위험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고를 넘어 생명의 근원적인 부분에까지 미치는 근본적인 위협인 셈이죠. 과연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류가 꿈꾸는 다음 단계, 바로 화성 유인 탐사 역시 이 방사선의 벽 앞에서 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맴도는 국제우주정거장 ISS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ISS는 지구 자기장 보호막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그나마 안전한 편이지만 화성까지 가는 길은 이 보호막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드넓은 우주 공간을 오직 우주선이라는 작은 껍데기의 의지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은하 우주선과 태양 입자 방사선의 무자비한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여정은 편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죠. 왕복이면 1년이 훌쩍 넘고 화성에서 머무는 시간까지 합하면 2에서 3년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며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암 발생률 증가나 중추신경계 손상 같은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주 비행사들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죠. 인지 능력 저하나 판단력 흐트러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착륙 시 정교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방사선으로 인해 손상된 뇌 기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화성 표면에 도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성에는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나 두꺼운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서도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미래의 화성 기지 건설을 꿈꾸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을 의미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독극물 속에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화성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혹한 방사선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몇몇 우주 비행사가 다녀오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도전인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이처럼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방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차폐 기술입니다. 우주선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 방사선을 막는 것인데 일반적인 금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금속에 부딪히면 오히려 2차 방사선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처럼 가벼운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예를 들면 물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수소 원자가 방사선 입자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줄 수 있다는 원리죠.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두꺼운 차폐막을 만들려면 우주선의 무게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게 증가는 곧 발사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죠. 우주선 하나를 띄우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엄청난 무게의 차폐막까지 더해진다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겁니다. 또한 우주선 전체를 완벽하게 차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창문이나 출입구 등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 우주선을 보호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소형화해서 우주선 주변에 형성한다면 방사선 입자들을 튕겨내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역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현재 기술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을 작은 우주선에 구현하려는 것과 같으니 그 기술적 허들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이 가시죠? 차폐 기술 외에도 우주 비행사들의 몸 자체를 방사선에 더 강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약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정 약물을 통해 DNA 손상을 줄이거나 손상된 세포의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선에 강한 유전자를 주입하는 연구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체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 만큼 안정성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인류가 찾아낸 해결책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맵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 방사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희망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 개척 꿈은 과연 이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벽이 우리의 영원한 족쇄가 될까요? 그렇다면 말이죠. 인류의 원대한 우주 개척 꿈은 과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우주 방사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의 영원한 족쇄가 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웅장한 꿈을 영원히 가로막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법을 찾는 문제를 넘어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취약성과 마주해야 하는 인류의 깊은 숙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우주선과 정교한 차폐 기술로 무장하고 또 인체를 방사선에 더 강하게 만들려는 다양한 생물학적, 약학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결국 우리의 몸, 즉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설계도인 DNA가 이 우주 방사선 앞에서 무력하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난관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튼튼한 방파제를 세웠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파도가 바다 밑바닥을 통째로 흔들어 집안을 무너뜨리는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원대한 우주 개척의 열망이 결국 생명의 근원적인 설계도인 DNA를 공격하는 생물학적 한계라는 본질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인 것이죠.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며 꾸준히 진화해왔지만 생명의 근원인 DNA를 직접 공격하고 세포를 변형시키는 우주 방사선의 치명적인 영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를 향해 힘껏 날아오르려 하지만 우리의 날개가 태양풍과 보이지 않는 고에너지 입자들에 의해 서서히 부식되고 파괴되어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테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이 본질적인 위협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사선의 벽을 넘어 미지의 우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본질적인 벽이 인류의 영원한 족쇄가 되어 우리의 우주 개척 꿈을 영원히 가로막는 운명이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방사선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인류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존재로 또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우주 개척의 꿈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도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이 푸른 행성, 지구의 소중함과 여전히 많은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미지의 우주가 주는 경외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주 방사선은 과연 인류에게 영원한 한계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지혜와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또 하나의 위대한 도전 과제로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까요? 여러분은 인류가 이 방사선의 벽을 넘어 언젠가는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누비며 새로운 터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